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도의회에서 열린 대집행부 질문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와 야당 도의원 간의 거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정 개입 비선 의혹부터 도의원에 대한 협박, 지사 모욕 등 도의회에서 좀처럼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부실 대응이 오송 참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기상특보나 미우강 수위 등을 고려해 도로가 제때 통제됐다면 14명의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이유는 정상 대응했다면 통제됐어야 할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사님? 김영환 지사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도 미우강 임시 제방 붕괴를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시 27분까지 CCTV에 있는 것은 궁평차도에 물이 한 1cm도 차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제했으면 살았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언쟁은 오송 참사 하루 전 김영환 지사의 서울행을 두고 더욱 격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 3단계에서 부동산 업자들과 만찬을 하고 온 거 아니냐고 따졌고, 김영환 지사는 국내 굴지의 개발사 대표와 인테리어 전문가를 만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그때는 비상 2단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의원님께서 부동산 업자라고 하고 향응을 제공한 거로 하고 그분들이 그 지금 면책이 없는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박하십니까, 지사님? 박 의원은 비선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가 서울에서 만났다는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 준 건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이모 씨였고, 부동산 업자들은 김 지사를 만나 지자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적잖이 이것 말고도 도정에 개입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 이렇게 개입했다면 이런 것들을 비선이라고 하거든요. 대집행부 질문은 황영우 의장이 나서 개인 실명을 잇따라 언급한 박진희 의원과 질문과 무관하게 제천 산불 술자리 해명을 한 김영환 지사에 대해 강력 경고하면서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수능을 2달 앞두고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정부의 공언대로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는 평가이지만 대부분 수시를 준비하는 충북 학생들의 셈법은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적용한 첫 시험으로 사실상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예측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국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 속에 학생들은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는 반응입니다. 킬러 문항들이 좀 많이 난이도가 완화가 돼서 조금 더 계산 구조가 단순해졌다든지 아니면 계산 과정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체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90% 넘게 수시로 진학하는 충북 학생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수능 난이도 예측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배제된 대신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본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곧 수시 합격 기준에 대한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쉬워지면서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던 합격 컷보다도 수시 합격 컷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EBS 연계율이 높은 문제와 기출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 수능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EBS 연계율이 높았던 문제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EBS에서 단원과 단원을 연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훈련들을 좀 더 한다면. 다음 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모의평가 결과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과 관련해 대학 본부가 독단적으로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측이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의 세 주체 중 한 주체가 통합에 반대한다면 양 대학의 통합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던 기존 약속을 뒤집었다며 오늘 19일 통합 찬반 투표에서 한 주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 통합 진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추가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충북대 글로컬 대학 30 공개 토론회에 대해 한국교통대가 상호 존중 없는 대학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충북대의 공개 토론회는 통합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없으며 흡수 통합을 당연시하고 고통 분담의 의지도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양 대학 간 합의된 단계적 통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상대 대학을 비하한 각종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올 추석상엔 과일을 풍성하게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초부터 냉해의 각종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덩달아 뛰어올랐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출하에 나선 홍로 사과는 벌써 가격이 2배나 상승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밤 선별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주부터 수확이 시작된 조생종 햇밤입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기상이변에 수확량도 15%나 감소했습니다. 수확량이 다소 줄었지만은 저희 산림조합에서는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수매 단가를 책정을 하여서 다소나마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로 사과도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유통센터는 추석 선물용 포장 작업에 돌입했지만 올해는 고품질 사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탄저병뿐만 아니라 냉해와 우박 등 온갖 자연재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사과 수확량이 40% 가까이 감소하다 보니 수매가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5kg 한 상자에 8만 원이던 홍로 사과가 올해는 1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다소 상품성이 떨어져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만 출하할 물량 자체가 적어 공판장도 한산합니다.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양은 적고 또 품질도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좋은 과일을 공급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을 딛고 결실을 맺은 햇과일들이 속속 출하되고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와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기에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이 벌 쏘임 사고가 특히나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쏘여보신 적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체온 측정을 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지난주 충주에서 밭일을 하던 농민이 벌의 얼굴을 쏘여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겁니다. 벌에 언제 쏘여셨어요? 조금 전에?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호흡 곤란 증세를 겪었는데 이처럼 최근 벌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부터 벌써 2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1,400여 건. 이 중 절반 이상은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이맘때쯤은 벌의 산란기로 공격성과 독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선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긴 소매 옷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도구를 사용해 재빨리 벌침을 제거하시고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또 예초기 사고도 해마다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착용 등 예초기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주변에 뱀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1월 충북에서 처음 시행된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이 임플란트와 고관절, 척추, 심뇌혈관 질환 등 기존 6개 질환에서 14개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의료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현행 6개에서 치아 부정교합과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등 14개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무이자 활부가 가능한 의료비 후불제 수혜자는 현재 33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운영되며 체육 기반 시설 현장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2027 하계 대학 경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주시가 청주 야구장 시설을 내년 2월까지 개선합니다. 청주시는 18억 8천만 원을 들여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1루와 3루, 파울라인 사이 공간 확보, 더그아웃과 라커룸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구단은 시설 개선에 따라 내년에 최소 6경기를 청주 야구장에서 치를 계획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